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대북 관계와 3차 추경안 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선택적으로라도 좀 미래통합당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언제쯤 이런 모습을 안 봐도 될지 정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양 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직 사임이라고 하는 아주 강경 카드를 내던지고 사찰 직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국회를 복귀한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를 일단 하는 건지 또 한다면 정말 이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내에 복귀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는데요. 네. 여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독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위기 그리고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귀를 하셔서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 원내대표가 복귀는 하겠다.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초선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복귀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복귀 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사실게 나눠 가지는 이런 모습은 못 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사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는데 네. 제가 뭐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색즉시곡 공즉시색이라는 게 있는데 뭐 채우는 게 비우는 거고 비우는 게 채우는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담담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회 전통이라는 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과정에는 그 여당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법사위를 야당한테 이렇게 주는 원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이트키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야당이 일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당의 독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상임위를 다 주더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야당이 지켜온 어떤 국회 운영의 원칙 같은 거를 준수해가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18개 상임위에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제 소속돼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사실 말씀이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송희선 법주사를 찾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면서 뭔가 두 분이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의 그 행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아십니까? 네. 이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게 뭐 가장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를 해서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이제 국난을 같이 해결하는 야당의 어떤 도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거에 또 주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혀서 이제 이번 주에 복귀하게 된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무슨 자리에 연연한다거나 무슨 어떤 주도권을 갖거나 뺏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이제 국회 운영에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회 주도권이 이미 여당에게 가 있고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은 저희가 협상을 하기에는 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병석 네. 의장이 상임위원장 자리도 물론 6개 독자적으로 처리하시게끔 했지만은 상임위원도 다 배분을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에서 45분이 우리가 네. 못 받아들인다 하고서 다 사표, 물론 수리는 안 했습니다만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그 기존에 사표 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임을 하는 그 의사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이렇게 배치한 예가 예전에 한 번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 신분의 의원님들이 67년 동가에 있었고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의원들을 그렇게 많은 6개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제 배치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 사임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기자 출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또 유념해 주실 것을 이제를 좀 촉구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들의 명단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그 6개 위원장 뽑는 자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6분은 이제 위원장 자리 잡혔으니까 나머지 12 자리를 가지고서 서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는 돌아오고 나머지는 손 놓고 있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제대로 협치하거나 뭐 원구성의 의지를 보이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는 주 원내대표가 오면서 국회는 정상화할 겁니다. 저 모든 그 상임위에 저희 의원님들의 리스트를 다 명단을 낼 거예요? 네네, 낼 겁니다. 낼 거고 그러면 다 배치돼서 일할 거고 저희가 다만 저희가 그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투명인가 취급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3선 이상 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이 법대로 국회 일하는 국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박병석 의장님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 하실 때는 18대 국회였죠. 그때는 8월 26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그때 왜 그랬냐면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당시 그 박병석 정책위 의장님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한 거는 수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가축전염법 개정안까지 내셔갖고 그것도 원구성 협상에 말하자면은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수자를 위해서 기다려준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대로 일하는 국회에 갖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원내 돌아오시기로 하셨고 일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위원들도 배정하고 일이 정리될 것이다. 다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는 내가 뭐 구차하게 딜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책임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이 지금 주말 내내 아주 시끄러웠었는데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서열상으로는 총장의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수사 지휘권도 가질 수 있는 거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께서 검찰청법 8조의 문구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지난번 행태를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유일하게 그때 15년 전인가요? 그랬었죠. 했는데 당시 그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네. 사퇴를 한 바 사퇴했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지휘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이게 정말 그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어떤 정권의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지 이거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조수진 의원이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습이 계속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이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또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런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및 그 정의연 회계 의혹 사건, 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지휘권이라는 이름 아래 뭐 어떻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네. 총장에게 그렇게 지휘권 발동한 거는 잘한 일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문제가 커졌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를 가지고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까지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네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사건이라든가 지금 약간 사건 처리하는 부분, 한명수 사건 관련해서도 처리하는 그 리더십을 흔들어 볼 수 있는 혹은 리더십을 좀 의심케 만드는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좀 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 법사위 말입니다. 네. 네, 이 법사위를 이번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일단 여당에서 가져갔는데 네. 사실 법사위가 개정되자마자 네,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이게 꼭 어떻게 결국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꼭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고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요구한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한쪽의 시각으로만 그거를 재단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여권에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네.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시나리오가 지금 발동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사위의 어떤 돌아가는 행태라든지 지금 여론의 향방이 법적으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2년간 검찰총장을 직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법대로를 계속 유지하는 여건에서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총장한테 사퇴하라고 직감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을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이 다 의연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죄송한데 혹시 한 가지 혹시라도 네. 만약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총장의 의무를 위배해서 조금 자기 측근의 사건은 조금 덮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사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총장에 대해서 그런 총장 같은 경우에도 2년의 임기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대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무행정, 그리고 검찰행정, 그리고 국가기관에 수행하는 거는 저희가 다 기대 수준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것이 됐다는 걸 전제로 모조리 다 흔들어 버린다면은 검찰도 흔들어야 되고 법원도 흔들어야 되고 감사원도 흔들어야 되고 다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원칙을 갖고 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 기대 수준에 미치도록 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